건성건성 3-4번 하는 것보다 2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333 운동이 사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해왔는데 사실 이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권장하는 게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뭐 영국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 2번의 양치질을 권장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뭐 미국에서도 최소한 2번을 해라 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데, 이제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과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떤 당이나 이런 충치를 유발하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충치를 유발하는 균들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이 그거를 섭취하고 3분 지나면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하면 섭취하고 3분 이내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이고, 우리가 뭔가 충치균의 먹잇감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제거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루에 우리가 3끼를 먹잖아요. 그래서 하루 3번 양치질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는 관점이 되겠고요. 저는 제가 이제 진료를 하는 환자분들께는 하루에 2번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보통 드려요. 그러니까 2번을 하더라도 건성건성 3-4번 하는 것보다 2번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기 전에 하는 양치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48시간 이내에 제거를 하면 사실 그 활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100% 양치질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48시간마다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고, 이런 세균들의 활성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 중에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공들여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뭐 치약과 칫솔의 선택지가. 사실 치약은, 제가 치약을 권해달라고 얘기할 때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불소가 함유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맛과 향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약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소의 함유는 치약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정한 효능을 강조하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린니에 좀 효과적이다, 또는 뭐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다, 구취를 막아준다, 잇몸 건강에 더 좋다, 이런 것들을 내가 특정한 어떤 관심사가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이가 좀 시린 증상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시린니에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치약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지 간에 불소가 전혀 없는 치약보다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칫솔은 모가 가늘고 부드러운 것을 쓰시도록 말씀드려요. 그래서 모가 뻣뻣하고 두껍고 이런 것들보다는 모가 부드럽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이 칫솔의 머리, 헤드가 큰 게 사실 한 번에 많은 면적을 닦을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시원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큰 헤드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목적, 이 입안에 있는 치아의 모든 면을 남김없이 구석구석 닦겠다라는 목적을 생각했을 때는 헤드가 큰 것이 더 불리해요. 그래서 헤드가 좀 작고 모가 부드럽고 가는 칫솔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립니다. 전동 칫솔은 그 자체로 이제 진동과 회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우리가 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뭐 파킨슨이나 이런 우리 손, 발 움직임이 조금 힘든 분들한테는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는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권해드리고, 전동 칫솔 쓰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칫솔 자체에 진동과 회전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고 힘을 준다면 치아에 더 많은 자극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아가 빨리 마모가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동 칫솔을 사용하실 때는 이게 움직이는데 내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고서 이동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간 칫솔의 목적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제 끼어있는 이물질과 세균을 제거하는 목적인데, 치아와 치아 사이 간격이 타이트한 사람들, 젊은 분들이나 치아가 잇몸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
그리고 뭐 보철 치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 않은 분들은 치간 칫솔 꼭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치실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이제 너무 넓거나 간격이 좀 이렇게 느슨한 분들의 경우에는 치실로 완벽히 제거가 안 되거나 치실을 써도 뭔가 좀 완전히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간 칫솔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피부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뭐 헤어나 피부 용품이나 뭐 우리가 세안을 하는데도 뭐 세안제를 몇 가지를 쓰고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에 뭐 여러 가지를 바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치약 칫솔은 사실 선물로 들어온 거 쓰고 또 뭐 칫솔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옆으로 다 휘어 있는데도 그냥 쓰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칫솔의 어떤 권장 사용 주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다들 그렇게 빨리 바꿔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되면 이 칫솔 모가 끝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닳아서 어떤 우리가 그 칫솔에서 처음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나 이런 외모에 투자하는 것처럼 잇몸 건강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칫솔은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칫솔을 쓴 지 아까 3, 4개월 말씀드렸는데 한 달 됐는데 이렇게 칫솔 뭐가 옆으로 이렇게 다 눕는다 라고 하신다면 너무 세게 양치질을 하시는 거라고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치과 의사로서, 그리고 어떤 국민들의 치과에 대한 어떤 상식 이런 거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양치질 방법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닦는 것을 보통 배워요. 이유는 애들이 잘 안 닦으니까. 구석구석 잘 닦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문질러라 라고 양치질을 교육을 하는데, 성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옆으로 횡마법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문지르기보다는 이 치아와 평행한 방향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 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잇몸 안쪽까지 솔이 도달하도록 양치질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양치하고 많이 헹구는 것이 좋냐, 적게 헹구는 것이 좋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정답은 적당히 헹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치하고 우리가 입안을 헹구는 이유는 입안에 남아있는 치약을 제거하기 위해서고요. 다만 이제 양치질을 하고 바로 가글 용액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치질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약 속에 함유된 불소라든지 어떤 치아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분들이 양치질 직후에 가글을 하게 되면 이런 성분들이 좀 희석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고 바로 가글을 하는 것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입을 헹구는 것은 이제 너무 많이 헹구면 그 효능을 희석시킬 수 있겠죠. 그게 뭐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양치를 하고 입안을 너무 안 헹구면 입안에 이제 치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헹구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